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서원 씨는 지난 22일 미디어워치 변희재 고문 앞으로 보내온 편지를 통해 안종범의 수첩이 조선일보 책 소개란에 나왔네요라면서 진실을 100% 썼다는데 김무성이와 조선일보가 탄핵의 허구가 드러날 것에 대비해서 안종범이를 내세워 미르 K스포츠 재단 문제를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6년 10월 12일 우병우, 김성우, 안종범이 저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는 건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안종범이는 법정에서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저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서원 씨는 안종범이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수시로 검찰과 협의하여 수첩에 메모를 넘겼다고 본다며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안종범 수첩이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그런 일체의 현상이 어찌 일어날 수 있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최서원 씨는 정호성이나 안종범 모두 박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은 빠져나갔고 모두 검찰과 협조 관계였습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 안종범 수첩을 출간한 것은 박 대통령의 정치 재개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년 총선 때 박 대통령이 대구 쪽에서 힘을 모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최서원 씨는 특히 박 대통령은 재단 형성 과정엔 전혀 개입을 안 하셨고 안종범이는 저는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종범이 한 것을 박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다니 그런 인간들이 수석이었으니라며 개탄했습니다. 최서원 씨는 검찰에 가장 협조하고 비굴했던 이들이 장시호와 안종범, 김종이라며 그 모습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회상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장은 24일 당대표를 비롯해 모두가 사익을 뒤로하고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라. 모두가 명심하길 바란다며 사실상 이준석이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 회의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이준석이와 국민의당 간 원색적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더 이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할 때라며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권영세 본부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 염원인 정권교체를 기필코 이뤄낼 것이라며 정권교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선거 중립은 개나 줘버린 걸까요? 박범계가 이재명 선거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24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은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인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 특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 채팅방에서는 전 현직 국회의원과 이재명 특보 3천여 명이 활동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박범계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와 법무부는 22일부터 시작한 여러 차례 연락에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취재가 시작된 뒤 진성준 의원을 제외한 모든 전 현직 의원과 박범계가 단톡방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닷컴은 전했습니다. 보도를 접한 국민의힘은 박범계 즉각 사퇴와 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거 중립 의무를 가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총괄 특보단 소통방에 들어갈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유는 탄핵 사유에 해당되고 현직 법무부 장관 또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 있을 경우 헌법 제65조 탄핵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 역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박범계와 법무부는 취재진에 침묵했다고 한다. 심지어 취재 시작 후 박범계는 단톡방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장관이 떳떳했다면 왜 텔레그램방을 나갔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증거인멸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스스로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께 사죄한 후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사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선거운동 단톡방에 이래서 법무, 행안, 선관위 원장 중립 인사로 교체하라고 요구했는데 대형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312명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5.18 유공자 312명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지자 대표로 나선 박판석 씨는 지지선언문에서 자유, 민주, 평화, 정의, 공정의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사명감이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친중, 종북 세력에게 다시는 정권을 넘겨주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자 5.18 민주유공자 각 개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꼭 이번 선거에서 잃어버린 정권을 탈환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이세창 동서환미래위원회 총괄본부장과 5.18 민주유공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4일 TV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와 아무 관계없다.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는 24일 오전 충북 충주 유세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걱정되죠라며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일이긴 한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문제로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 경제 질서가 훼손돼 한국 경제 발전이 위험에 처했다. 이게 바로 전쟁과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양반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평화를 극도로 싫어하는 호전광이라서 러시아 침공 사태를 불러일으켰나요? 이재명이의 발언, 참 아주 엿같은 발언이 아닐 수 없는데요. 6.25 전쟁 때 지구 반대편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수많은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소라는 대의 아래 수많은 젊은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린 희생정신으로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이 번영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인 나라에서 이런 사고를 가진 자가 대통령 후보라니 국제망신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재명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6.25 전쟁 때 자유민주주의 소를 위해 참전한 그분들도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괜히 남의 나라에서 뻘짓한 건가요? 한심하기는 지금 우방국과 함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그저 관전자 노릇이나 처하고 자빠진 문재인 좌파 정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도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늘상 놓여있기에 동맹국과 등지는 이런 외교적 태도라면 언제 국제사회로부터 고리무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 외교가 국제적 신뢰를 잃어버리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타국에서 병중에도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다 죽음을 맞이한 이준 열사 보기가 낯부끄럽지 않느냐 말입니다. 한국이 또다시 훗날 그런 통사정을 하는 처지가 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공산사회주의 국가에게는 유난히 눈치나 쳐보며 직소리조차 못하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고 이로 인한 미국의 러시아 제재 선포와 유럽의 에너지 위기에도 남북역 가스관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러시아 언론의 남북역 가스관 연결 사업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재명이도 최근 남북역 가스관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이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안드레이 굴릭 주한 러시아 대사와 면담하면서 가능하면 천연가스도 배로 실어오는 게 아니라 가스관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도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재명이가
계속 남북역 가스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3일 정부 여당이 얼마나 에너지 안보에 무지한지 깨달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천연가스 사용에 있어 남북역 가스관을 통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액화 천연가스 LNG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액화 천연가스 LNG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 LNG 시장의 빅바이어 중 한 곳이라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LNG선 제조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역 가스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 국민이 쓸 에너지조차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말이냐? 라고 반문한 뒤 전문가들이 코웃음을 칠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도대체 우리 국민이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방법론이 북한 경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가 고려사항으로 거론돼야 하냐? 100번 양보해 북한의 가스관 테러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러시아의 가스관 제재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미 러시아는 가스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전례가 있다며 에너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기는 하냐고 hir난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